자, 지구, 깜짝이야. 그렇게 쳐다보니.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의 생활 보면은, 자, 기후 변화. 자, 기후 변화의 원인, 지구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고, 과거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도덕책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 특히나 여기서 빙하 코어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빙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쌓이잖아. 우리 지층하고 좀 비슷해. 근데 지층 같은 경우는 뚫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어. 왜냐면 다 부서지잖아. 흙이니까. 돌멩이들이니까. 근데 빙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돌돌 깎아가지고 해가지고 뽑아내면은 빙하 자체가 전체가 다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된 퇴적된 빙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쌓여온 빙하들이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성분 같은 것들을 보아하면서 그때의 기후가 어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거 지구과학 되면 조금 더 심각하게 배울 거야, 빙하 코어 연구는. 그래서 빙하 코어 연구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화성 연구 같은 거는 왜 가능하겠냐? 환경을 나타내는 화석이 뭐였냐? 그치? 시상 화석이라고 그랬지. 퓨전 화석은 시대를 나타내는 화석이고, 환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자, 이런 것 중에 이제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결국에 이제 온실 효과라는 건데, 이 온실 효과라는 거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자.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도달하고 하는 거 다 외우고 있어? 기억은 나? 예를 들면 지표가 이렇게 있고, 지표. 여기가 대기가 있고, 여기가 외권이잖아.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자, 100 정도가 오면은 지구 대기와 여기서 30% 정도가 반사가 되고 20%가 대기에 흡수되고,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머지 50%가 지표에 흡수돼. 이거 기억나니?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기억을 좀 해. 나중에는 요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숫자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요거 갖고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지표에서 또 이렇게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나오면은 이 지표 복사 에너지가 결국 대기에 흡수가 됐다가 대기가 바깥으로, 그리고 지표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요거 토탈 해가지고 이게 70%가 돼서 이게 만나고 여기서 만났던 거 합쳐져가지고 70%가 다시 바깥으로 복사 에너지가 나가면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배웠어. 분명히 배웠고. 자, 그리고 이것을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구 과학 하면은 요거를 좀 더 심각하게 배워. 심각하게. 어떻게 배우냐면은, 자, 얘네가 왜 대기가 어떻게 이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가, 요걸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대기도 마찬가지로 지표로,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치? 근데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게 왜 그러냐? 얘네가 바깥으로 방출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50%, 20% 해가지고 총 70%를 외부 공간으로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방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가둬두고 있는 거야, 지구 내에서. 얘네들이 가두고 있는 그 원천이 뭐냐면 바로 CO2. 이산화탄소가 걔네들을 가두고 있다는 거야. 이걸 나중에 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CO2 같은 경우 여기에 딱딱 뻥뻥 이렇게 뚫려 있다고. 얘네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이것은 조금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가면은 좀 더, 지구과학도 원에서는 아마 안 배울 거야. 투나 가야지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니, 너희들 중에는 대부분 안 배우고 넘어가는 애들이 많을 거야. 자, 어떤 식이냐면 이게 빛의 파장 곡선이야. 이 빛의 파장 곡선 중에 내가 이제 자외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자외선이 뭐니? 아, 적외선에 해당하는 부분들. 적외선이 뭐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잖아. 그지? 그 적외선에 해당하는 그 열기 자체를 이산화탄소들이 흡수하는 곡선이야, 얘가. 얘네들을 다 흡수를 해버린다고.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대기가 계속 열을 그냥 계속 흡수해버리는 거야, 흡수해버리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우주 공간으로 70%를 방출을 해줘야지 에너지의 평형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받는 것은 요만큼인데 방출을 조금밖에 안 하니까 이 에너지가 계속 이 안에 머물게 되고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게 지구 온난화야. 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이게 온실 효과야. 자, 사실 온실 효과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지금 그 온실 효과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구 대기 자체의 온도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지구 온난화 254페이지에서 254페이지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얘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결국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야 지구의 기온이 거의 이제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이거 나중에 이런 곡선들 한번 보게 될 거야. 지구 온난화 하면서 이런 곡선 보게 될 거야. 자,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봐봐. 이게 1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야. 왜냐면은 1년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때가 있고 낮은 때가 있어. 높은 때가 언제일까? 여름. 다른 의견. 여름 아니면 겨울이겠지. 겨울이야, 겨울. 왜 그럴까? 추우니까 연료를 많이 뗄 거 아니야. 단순한 이유야, 이거는. 이때가 겨울이야. 그래서 이거 되게 시험 가끔씩 나온다. 이때가 겨울이야, 겨울.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다. 현재 기온 자체가. 그래가지고 옆에 255페이지 보면은 자, 2000년도 아열대 기후구가 이렇게 딱 밑에 있지. 근데 2071년 내지 2100년이 되면은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좀 저지역,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거야. 뭐지? 망고가 나기 시작했지. 한국산 망고 알고 있니? 한국산 망고가 있고 선생님이 내가 이제 군대 나갈 때 2010년도쯤에 난 제주도 나왔잖아. 제주도 출신이거든. 귤이 이제 제주도에서만 나왔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훈련할 때 남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남해에 귤이 나기 시작했었어. 2010년도 정도에. 남해산 귤을 먹기 시작했었어 그때 당시. 지금도 압도적으로 제주도가 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남해안에서 귤 생산하고 있는 가구가 이제 슬슬 생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확실히 온도가 올라가고는 있어. 뭐 근데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 좀 지구는 차가워지고 있는데 이게 음모에 의해서 무슨 뭐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진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것을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멈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아니, 내가 지금 당장 CO2를 그냥 완전히 딱 줄인다고 해도 지금 이 딱 탄력이 받은 이 상태를 멈출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되게 그게 위험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구 온도가 이제 1도만 올라가도 사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 나는 뭐 사실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 그리고 나 지금 솔직히 올해 겨울만 봐도 좀 그렇지 않냐? 눈 내린 걸 눈 쌓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눈 치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롱패딩도 애들이 옛날 만큼 안 입는 것 같고. 이 롱패딩이 올해 완전 망했대. 롱패딩 장사들이 완전히 망했대. 아무도 안 사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재고 쌓아놨던 사람들 올해 다 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확실한 거 하나는 분명히 지금 현재 기온은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자, 이산화탄소에다가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해서 한다면 CH4 이게 이제 메테인이거든. 메테인까지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두 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외선에 해당하는 파장 빛을 흡수하는 그런 기체들이야. 그래가지고 지구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CO2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는 화석연료야, 화석연료.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뭐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자, 다음 봅시다.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 지금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 자, 일단 먼저 우리 그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거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야, 혹시 이제
고기압, 저기압 다 기억하니? 자, 여기 지표가 있고 여기가 뜨거워. 뜨거우면은 여기가 공기가 다 데펴지겠지. 그래가지고 데펴지면 어떻게 되니? 가벼워져. 올라가겠지. 그치? 여기는 공기들이 이렇게 올라가. 그치? 그럼 여기는 차가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기들이 차가워지니까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여기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생기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얘네들을 우리 뭐라 그러니? 공기의 이런 흐름을 대류. 바람이라고 부르죠. 바람이라고 불러요. 공기가 이 고기압 높이 기압 여기 고기압이잖아. 고기압. 이제 하강 기류가 생기면 우리 그 고기압이라고 부르고 상승 기류가 생기면 이걸 저기압이라고 불러.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현상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불러. 바람. 그러면은 구름은 어디서 생기니? 하늘. 둘 중에 골라주세요. 저기요. 저기압이 생기지. 왜 저기압이 생겨? 배웠잖아. 포화 수증기량 곡선 배웠지. 배웠어, 니들.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봐봐.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렇게 생겼잖아. 온도가 여기가 온도고 여기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러면은 여기만큼 있으면 이 온도에서 요만큼의 수증기량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 공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여기로 딱 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무슨 점이 되니? 이슬점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슬점이야, 이슬점.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은 요만큼은 어떻게 돼? 음결이 된다고. 물이 된다고. 그 물이 표시가 된 게 뭐냐? 이게 구름이거든, 사실은. 그럼 여기서 아주 이따가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하잖아. 단열 팽창 기억하지? 야, 임마. 이게 중학교 과학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게 지금 너네 여기 배우고 있는 게 중학교 과학의 70%가 거의 똑같이 나와, 진짜로.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따로 떼어놔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를 하니까 귀찮고 힘든 거야. 이게 헷갈려지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곡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응결이 되는 거야. 얘네가 이제 구름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우리 뭐 좀 기분 안 좋은 사람들 저기압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지. 그럼 비는 어디서 내리겠니? 여기서 내리겠니? 여기서 내리겠니? 여기서 내리겠지. 구름 있는 데서. 여기서는 구름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있잖아. 얘는 단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간다, 이쪽으로. 포화 수증기량만큼 있지도 않은 데다가 거기다가 온도까지 올라가니까 수증기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 물이. 그러니까 얘네들에서는 구름이 절대 안 생겨. 비가 안 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건조하겠지. 맑은 날씨야. 이런 게 생긴다고. 근데 여기서는 비가 오고 폭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상현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국지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거야. 이 전 지구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길지.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고기압인 곳에서는 절대로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너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반도 기상도 본 적 있니? 그런 것도 시험에 되게 자주 많이 나와. 봄에는 열대저기압 나오고, 여름에는 뭐가 나와? 항상 장마전선 나오고, 가을에는 한반도에 고기압이 딱 있어. 날씨 좋은 날들. 겨울에는 어떻게 돼? 저쪽 북쪽에서 북쪽이 고기압, 저기 태평양 쪽이 저기압.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시베리아 기단이나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이게 오츠크의 기단. 적도. 그래, 합시다. 자, 아무튼 일단 정확히 요것만 요것을 먼저 제일 정확히 기억하자. 일단 지표가 따뜻해지면은 상승 기류가 생겨.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구름들이 생기고,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 돼가지고 상승 기류가 생기고, 여기서 비가 눈이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자, 내가 차가워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름이 안 생기고 굉장히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라는 거. 딱 요걸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대기나 우리 해수가 대순환하는 과정은 단순히 딱 이유는 하나야.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 자, 이게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분포를 보면은 이게 위도고 에너지. 자, 여기는 과행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필요한 에너지 요만큼인 반면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에너지는 여기가 요만큼 남고 여기는 항상 요만큼이 모자라. 그러면은 지구가 이 현재의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에너지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에너지를 이동해야지 전 지구적으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이동은 어떻게?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에너지를 옮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자, 공기와 해수. 이 공기와 해수로 인해 가지고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옮겨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일단 대기 대순환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해류 대순환, 해류를 할 텐데 대기에 의해 가지고 해류가 생겨. 대기가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해류가 생긴다고. 그것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지금 나오는 이름 같은 경우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전향력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지? 너네 뭐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냐? 뭐 북반구에서 그 화장실 물 내리면은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이건 실제 거짓말이야. 왜냐면은 구멍이 굉장히 작은 경우,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전향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우리 변기 정도의 구멍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손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아가. 그거는 차이가 없어 전혀. 근데 그 전향력이라는 게 있긴 있어. 근데 봐봐, 내가 너랑 나랑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전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치자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움직여야 돼. 너랑 나랑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이게 중심이 있고 회전을 한다고 치자고. 내가 너한테 공을 탁 던졌어. 근데 너는 여기 있어. 난 너한테 던졌지만 이 공이 움직이는 동안 너가 일로 움직이잖아. 공이 이렇게 휘는 것처럼 보인다고. 공은 원래 직선으로 간 거야. 공은 내가 던졌을 때 그냥 직선으로 간 건데 그냥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공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실제로 힘이 작용한 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닌데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향력이라고 그래. 전향력. 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향력이 생겨. 어떤 식이냐면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자,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어디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쪽에 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공을 던졌어. 공을 이쪽으로 딱 정남방향으로 딱 던졌어, 공을. 그러면은 얘는 봐봐. 이제 나는 얘를 보고 던졌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야, 이렇게 돌지 않잖아. 이렇게 돌잖아. 서에서 동으로 돌잖아. 그치? 또 헷갈릴 뻔했어. 얘가 던져서 이 공이 일로 가는 동안에 얘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 가 있는 거야. 얘 입장에선 이 공이 어떻게 온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 이해가냐?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여기서 얘한테 지금 공을 던졌어. 그런데 얘가 여기서 던져서 공이 일로 가는 동안에 얘가 일로 가 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공이 이렇게 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는 그냥 간 거야. 공은 그대로 간 건데 지구가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 내지는 왼쪽으로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향력이라고 해. 전향력. 나중에 인터넷에서 전향력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봐.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어. 이렇게 진짜 아까 내가 말한 그 실험을 해. 여기다 가운데다 시소 같은 거에다 가운데 이게 딱 그 중심을 해놓고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을 던져. 절대 못 받아. 아무도 못 받아. 정말로. 던질 때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주려고 하면 이쪽으로 던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받게끔 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봐. 아니 그냥 단톡방에 한번 올려줄게. 자, 이 전향력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 다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라고. 자, 우리가 지구에서 있잖아.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암기를 해.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틀어져. 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자, 북쪽에서 뭐 적도 사이를 수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무조건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틀어지느냐? 오른쪽으로 틀어져. 진행 방향이 오른쪽. 자, 봐봐. 내가 여기서 일로 던졌는데 얘는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보이잖아.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진 거잖아. 그치? 남반구에서는 얘는 뭐야?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다 무조건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틀어져. 이게 그 코리올리 효과의 그거야. 이게 뭐냐? 물 내릴 때 남반구에서는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북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물론 이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고. 저 변기 정도의 그런 큰 구멍에서는, 굉장히 조그만 구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 굉장히 조그만 구멍에서는. 어쨌든 자, 북반구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 남반구는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힘의 원인은 지구의 자전이야.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향력들이 생긴다고. 자, 내가 이것을 왜 설명하느냐? 자, 지금부터 너희들 다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편서풍, 편동풍, 뭐 무역풍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 얘기를 할 거야, 그 얘기. 그게 왜 그쪽으로 틀어지는가를 보자는 거야. 자, 지금부터 지구를 내가 그릴게. 지구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자, 지구가 만약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쭉 내려올 거야.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 뜨거워서 위로 올라간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것이 반복돼. 전체적으로 만약 자전이 없다면 지구의 공기는 정말 다 이렇게 될 거야.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 위로 따뜻한, 여기 이제 데펴져가지고는 따뜻한 공기가 다시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순환을 반복할 거야.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세 단계로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야 돼. 자, 여기가 90도 적도야, 0도 적도야. 여기가 30도 부근이고, 여기가 60도 부근이고, 이제 여기는 90도가 되겠지. 위도가 이런 부분에서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데, 봐봐. 자, 0도, 이 적도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겠지. 0도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상승기류가 발생해, 상승기류가. 여기서 있잖아, 상승기류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뜨거워져. 그런 다음에 이 양옆으로 퍼져, 공기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 하강기류가 생겨.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하강기류가 생겼으니까 여기보다는 약간 차가운 공기가 생겨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겠지.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는 밑으로 생기는 힘이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겠지. 표층에서는, 지표에서는. 그치? 이 지표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불 때 다 어느 쪽으로 틀어진다고? 오른쪽으로 틀어진다고. 이렇게 가면서 오른쪽으로 틀어진다고.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어떤 바람이 불어? 이렇게 틀어지는 바람이 불어. 그렇지. 자, 이게 무역풍이야. 이쪽으로 틀어지는 바람이 불고 있는 이게 무역풍이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하강기류가 생겼지, 이쪽에서. 여기서 하강기류, 30도 부근에서 하강기류가 생겼어. 얘가 하강기류가 생겨가지고 얘도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얘도 이렇게 순환하는 게 생겨. 이쪽으로도 순환하는 게 생겨. 그러면 여기서는 바람이 위로 불겠지. 그치? 위로 부는데 얘네도 마찬가지.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틀어져. 그럼 얘는 이렇게 틀어진다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서쪽으로 편향됐다고 해가지고 편서풍이야. 이게 편서풍이야. 자, 그럼 편서풍. 우리 미국 갈 때, 그리고 한국 올 때, 미국 갈 때 1시간, 2시간이 더 걸려. 덜 걸려. 미국에서 한국 쪽으로 올 때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 왜 그러냐면 이 편서풍 때문에 그래. 얘네들은 우리 한반도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미국 여기 있으면은 이 바람을, 서쪽으로 가고 있는 바람을 타고 가. 그래가지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야, 바람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가는데, 여기서 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편서풍을 거슬러서 와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비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편서풍을 타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갔다 와. 이렇게. 실제 비행은 있잖아. 그래서 극궤도를 타기. 북극궤도를 타. 북극항로라고 그래. 북극항로를 이렇게 타고 와. 이게 편서풍도 이렇게 피하면서 이게 사실 조금 더 가깝기도 해.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방사선이 엄청 많아.
그래서 1년 동안의 북극 항로를 타는 횟수를 정해놓고 있어. 그 항공사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공사 지금 뭐 운항승무원이라든가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요걸 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법으로. 근데 문제는 승객들은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뉴욕을 진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들을 다 쬐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조금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얼핏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내 친구들이 다 항공사에 있으니까 뉴욕 경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이상 탈 수 없다라는 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TMI였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서는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는 기류가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생기는데, 자, 여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극순환이 생기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불기는 분다. 근데 여기는 큰 의미는 없어. 자, 여기서 이 적도에서 0도에서 30도, 여기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역풍이라고 불러. 그리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르고, 얘네는 극풍이라고 해요. 극풍.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극풍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자, 편서풍하고 무역풍 요 이름 자체를 잘 기억하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생기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틀어지느냐?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 그리고 전향력. 이게 뭐 사실 힘은 아닌데 힘이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전향 역자를 붙이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여기 하나의 순환이 있고 이렇게 크게 하나의 순환이 있고 여기 크게 하나의 순환이 있어. 그럼 여기 순환의 이름들이 있어. 여기 보면은 뭐 헤들리, 페렐, 극순환 있지.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거까지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헤들리랑 페렐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야. 이런 사람이 이것을 발견은 했나 봐. 나도 사실 정확히 몰라. 그냥 이름은 그렇대.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건 이것 때문이야. 봐봐. 야, 여기서 지금 상승 기류지. 얘 상승 기류지. 얘 하강 기류지, 이쪽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봐봐. 여기가 상승 기류야. 여기가 하강 기류야. 여긴 상승 기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 자, 이 상승 기류가 생기면 내가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니? 저기압. 저기압이 생기면 구름. 그러면 비. 이거지. 여기는 하강 기류는 고기압, 맑음, 건조. 그치? 자, 그러면은 사막은 어디서 생기겠냐? 건조. 여기서 생기는 거야. 야, 적도가 제일 덥다고는 하지만 적도에서 사막 생긴 거 본 적 있어? 없어. 적도에 사막이 없어. 자, 내가 지구 전도를 정말 예쁘게 그리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있잖아. 그렇게 그리면 여기다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봐.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사막이 다 여기 있어.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들. 얘네가 왜? 하강 기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항상 건조하고 맑은 날씨야. 그래가지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이쪽이야. 그리고 이번에 호주에서 엄청 산불 많이 났었잖아. 거기가 바로 여기야. 딱 여기.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처음에 이게 조금 이따 엘니뇨하고 라니냐라는 것을 배울 텐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이게 요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강 기류가 생긴다. 여기는 고기압이고 맑고 건조하다. 상승 기류가 생긴다. 저기압이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여기 뭐야? 열대 우림이 생기지. 적도 지방에는 항상 열대 우림이 있잖아. 비가 많이 와서 그래. 항상 습하고 꿉꿉하고 좀 그런 날씨. 이런 것들이 이 적도 지방에서 생긴다라는 거. 이거 한꺼번에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내용만 딱 하면은 알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런 문제,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에서 항상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배우거든.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똑같이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찬가지 똑같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지. 남반구는 왼쪽으로 다 틀어진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흐름이야. 똑같은. 여기도 헤들리 순환이고 페렐 순환이고 똑같이 되는데 여기도 무역풍인데 봐봐. 여기선 북에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그럼 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무슨 무역풍일까 여기는? 북쪽에서 동쪽에서 불고 있잖아 바람이. 그래서 북동 무역풍이야 여기서. 북동. 여기는 남쪽 어떻게서 불고 남쪽 동쪽에서 불고 있잖아. 그게 남동 무역풍이야 여기. 얘는 지금 이쪽으로 서쪽으로 편향됐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편서풍. 얘도 편서풍. 그지? 아, 편서풍 맞냐? 편서풍 맞아, 편서풍. 맞지?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거의 이 북반구 쪽만 거의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 거의 남반구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 여기가 요쪽 호주가 있잖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호주도 항상 날씨가 굉장히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많이 지속되는 거야. 특히나 지금 한풀 같은 거 딱 발생했을 때 안 커져. 비가 안 와. 계속 똑같은 거야. 원래 호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매년 이 시기에 나고 이제 자동으로 또 꺼지고 하는데 올해 그게 좀 워낙 지금 커져가지고 조금 이제 더 이제 이슈가 됐던 거지. 실제로 산불은 매년 이맘때쯤에 맨날 났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것을 다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내가 지금 이 바람 방향을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은 해류가 있잖아, 해류. 바닷물이 이렇게 크게 흐르는 류가 있는데, 흐름이 있는데 그 해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바로 이 바람들이야. 그러니까 요 바람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되겠어? 해류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서 우리가 지금 또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이런 거 지금 일단 여기서 얘기했던 거 전반적으로 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필요한 것들 있으면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합시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는 해류의 순환이야. 해류의 순환. 해류는 몇 가지,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외워야 되는 것들을 한번 다 봅시다. 자, 잘은 못 그리지만 최대한 한번 그려볼게. 자, 아시아, 유럽, 호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태평양, 대서양. 자, 미안하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 내가. 자, 여기가 적도. 야, 적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어? 무역풍이 불고 있지. 얘네들은 바람이 있잖아. 지금 현재 바람 부는 방향은 이렇게 불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도 불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일단 태평양이 가장 큰 바다잖아.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이 태평양에서의 어떤 해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흘러.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흘러. 대서양에서는 어떻게 흐르겠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 있던 물들이 아무래도 따뜻한 물들이겠지. 따뜻한 물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 따뜻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난류라고 불러. 자, 그래서 낮은 고도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난류라고 불러. 난류.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차가워져가지고 다시 내려오겠지. 그치? 차가운 물들이 흘러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류라고 불러. 이거 좀 찰 한자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류 열풍의 그런 한류가 아닐 거야. 자, 여기도 한류. 그리고 여기는 난류. 여기에 이 난류, 한류 이름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한류, 여기가 한류.
자, 이름 가장 중요한 것들 외웁시다. 가장 큰 난류야. 가장 큰 난류. 여기가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쿠로시오 해류라고 그랬어. 쿠로시오 해류. 자, 이거 다 암기를 합시다. 자,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북태평양 해류가 위에서 흐르고 있는 거고, 자, 요 옆으로 흐르는 게 여기에 뭐가 있어? 미국이 있지? 캘리포니아 있지? 캘리포니아 해류야. 캘리포니아 해류. 자,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는 적도 해류야. 적도 해류. 적도 중에 북적도가 있고 남적도가 있지.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자, 여기는 브라질 해류. 멕시코 만류. 여기는 카나리아 해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류가 순환하는 거 이쪽에 맨 밑에 여기는 이제 바다만 있잖아. 여기는 적도 해류. 아, 저기 남극 해류. 그 길 남극 해류지. 남극 순환 해류. 남극 순환이라고 하지. 다 써있나? 보실까? 여기 있는 게 이제 남극 해류. 이름이 사실은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적도 해류, 제일 알아야 될 거 적도 해류야. 그리고 난류 중에 가장 큰 난류 쿠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위쪽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 캘리포니아 해류. 저기 페루 말고 페루 해류 있지, 그렇지? 페루 해류 있지. 여기가 이제 페루 해류. 페루 해류까지. 자, 요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결국에는 이 해수 같은 것들이 크게 이렇게 대순환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안에 있는 적도에서 남는 잉여 에너지를 극지방 쪽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이 물과 공기가 나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 있는 해류 이름들은 정말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떤 게 난류다, 어떤 게 해류, 어떤 게 뭐 한류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외우고 있읍시다. 자, 이게 사실은 무역풍 때 있는 적도 해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따가 배우게 될 엘니뇨라는 거하고 라니냐라는 것이 여기서 다 생겨.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여기 밑에 다 남아있구나, 이게. 그치? 이게 다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다. 가장 큰 게 지금 요거야. 사실 무역풍이라는 것 때문에 적도해류라는 거 생기고, 여기서 딱 멈추잖아. 여기 아시아가 대륙하고 뭐 이제 필리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 아래로 딱 꺾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쿠로시오 해류, 이쪽에서는 차가운 물들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 캘리포니아 해류, 페루 해류. 야, 우리나라 수산물 중에 요즘 어디서 제일 많이 가지고 오니? 혹시 뭐 오징어 같은 거 어디서 제일 많이 잡히는지 혹시 아니? 페루. 여기서 다 수입해와 지금. 여기가 어장이 그렇게 좋대. 여기는 가가지고 그냥 그물만 내리면 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게 있잖아.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엘니뇨하고 라니냐에서 나오겠지만, 여기가 이 어장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대. 전 세계 오징어의 뭐 100%를 여기서 다 수출한다고 하더라고. 너희들 있잖아. 나중에 뭐 오징어 과자라든 이런 거 먹어봐. 볼 때 가보면은 국내산이 요즘 없어. 요즘 국내산, 동해산 오징어가 안 나와. 다 페루산이야, 페루산. 보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다 수입해 오는 거야. 자, 해수의 표충수난 요거는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자,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일단 바람에 의해서 발생이 한다.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밑에 봐봐. 사막화. 야, 내가 얘기도 딱 해주니까 밑에 나왔네. 사막화. 어디 봐봐. 30도 부근에서 몰려 있잖아. 그지? 사막들이 30도 부근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호주 봐봐. 30도에 딱 걸려 있지.
이래가지고 여기가 일단은 사실은 뭐냐, 자연적으로는 당연히 고기압이 생기는 곳에서 이렇게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에서 사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건조할 테니까, 당연히 건조하고 비가 안 올 테니까. 사막의 그 정의가 뭐니 혹시 들어본 적 있냐? 사막의 정의. 나도 정확하게 몰라. 근데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모르는데 1년 동안 연평균 강우량이 몇 미리 이하면 그걸 사막이라고 불러. 모래가 있어서 사막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는 거야. 건조한 지역이라는 거지. 쭉 보면 당연히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인위적인 원인, 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 중에 또 인위적인 원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뭐 경작이라든가 방목, 벌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 요거는 시험 문제 있잖아. 요즘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엘니뇨라는 것은 이 스페인어에 엘니뇨, 라니냐가 근데 엘니뇨가 이름이 뭐지? 뭐라고? 이게 크리스마스에 무슨 뭐라고 하던데, 어린 남자아이를 엘니뇨라고 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현상은 어떤 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말해줄게. 상태. 자, 여기가 태평양의 기준이야. 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그리고 여기가 동태평양이라고 하자고. 적도 부분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어? 여기서 일로 불고 있어. 무역풍이 여기서 일로 불고 있어. 그러면은 해수의 면에 있는 물들을 일로 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조금 내가 과장해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거 그냥 태평양을 이렇게 상자로 뚝 떼어낸 거야. 태평양을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까지를 뚝 끊어낸 거야. 근데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고 있어. 여기서 계속 무역풍이 불고 있어. 이렇게 불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물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겠지. 표층수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 거야.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높아져. 여기가 이렇게 깊이가 높아진다고. 물이 이쪽으로 많이 모인다고.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가 따뜻하겠지. 따뜻한 물들이 계속 일로 옮길 거 아니야.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서 수압이 높아지겠지, 저기. 그러면 여기 있는 깊은 데 있는 여기 있는 차가운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 차가운 물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차가운 물이 바깥 이 심해에 있던 이 차가운 물들이 용승을 하게 돼. 용승. 자, 이걸 용승이라고 해. 여기 있던 심해의 차가운 물들이 용승을 하는데, 이 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대.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쪽에 있잖아, 이 페루 연안 이쪽이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돼.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항상 평생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야. 그럼 봐봐, 여기가 조금 온도가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쪽은 온도가 어떻겠니? 좀 차가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돼. 그래서 맑고 건조,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고.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어? 저기야, 구름, 비. 자, 이게 지금 평상시야. 지금 보면은 257페이지 첫 번째 장, 첫 번째 그림이야. 내가 그림을 조금 더 과장되게 그렸지만 이런 상태라는 거야. 표층 해수가 있잖아.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표층 해수는 다 따뜻한 물이거든. 따뜻한 물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굉장히 따뜻해져.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되겠어? 상승 기류가 생기고 강수가 생긴다고. 이쪽이야. 지금 이 그림이야. 인도네시아 쪽.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이 차가운 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용승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서태평양이지.
서태평양, 동태평양이지. 심층의 찬해수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온다.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의 찬해수가 올라와서 어획량이 풍부하다. 지금 이게 현재 상태인 거야. 이게 현재 상태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굉장히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이게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어야 될 현상이라고.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어떤 식이냐면은 이 바람이 없어지는 게 엘니뇨야. 이 바람이 없어져.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원래 여기가 온도가 높아서 구름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이 무역풍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물로 이쪽으로 안 가. 이쪽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은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원래 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버려. 그러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때에 비해서 엘니뇨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니? 온도가 올라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금 뭐 용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뭐 물고기들이 일로 안 오겠지. 안 와. 안 오는 데다가 자, 온도가 여기가 지금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상승 기류가 생겨가지고 고기압, 저기압. 갑자기 맑고 건조했었던 날씨가 폭우로 바뀐다는 거야. 여기서 구름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엘니뇨 발생 시야. 옆에 봐봐. 자, 표층 이동이 감소한다는 게 표층수가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원래 그냥 여기 있던 물들이 그냥 뜨거워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전에 엘니뇨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해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여기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는 거야. 예전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곳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질 거야. 상대적인 거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 건조한 기류가 발생한 거예요. 건조. 나중에는 이거 있잖아, 다 암기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는 원인적으로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능에서는 있잖아,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 조금 어렵게 나와. 지금 엘니뇨가 발생한 상태인가 아니면 라니냐가 발생한 상태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주질 않는다고. 뭐 해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편차 이런 것들을 준다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런지를. 근데 자,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야. 무역풍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걸 엘니뇨라고 부르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라니냐라고 그래. 라니냐. 너무나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무슨 사막화가 되고, 이 심층수 용승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가지고는 이 주위 자체가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 여기 갑자기 막 한파가 몰려오고 그래. 물은 비열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주 차가운 물들이 표층까지 아예 표층수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이 굉장히 차가워지겠지. 그럼 이쪽이 굉장히 때 아닌 한파를 몰고 오게 돼. 그리고 여기서는 엄청난 폭우, 갑자기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은 원래 상태보다도 이게 좀 강화된 상태가 바로 라니냐고, 원래 상태를 그냥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이것이 엘니뇨인 거야. 이 엘니뇨하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상 이변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대표적인 거야,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너희들 정확하게 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자, 일단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1교시를 지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합시다.